현존하는 육상 동물 중에 덩치가 가장 크고 힘도 가장 센 코끼리. 주로 중동, 동남아시아, 인도, 아프리카 등지에서 모습이 관찰되는 코끼리는 우리나라에서는 동물원이 아니고선 야생에서 절대 볼 수 없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런데 동물원도 없던 1411년 조선시대 한반도에 코끼리가 살았던 기록이 있는데요. 무엇 때문에 코끼리가 우리 땅에 살게 된 것일까요? 간단한 지식을 알아보는 시간. 이번 주제는 조선의 코끼리입니다. 사실 한반도에서 코끼리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합니다. 삼국사기를 보면 신라시대 소성왕 때 강원도 지역에 나타난 괴생물체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그게 꼭 코끼리 같다는 것인데요. 기록에 의하면 기이한 짐승이 있는데 몸은 길고 높으며 꼬리의 길이가 석자가량이나 되고 털은 없고 코가 긴 놈이 현성천에서 오식양으로 향하여 갔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만 놓고 본다면 누가 봐도 코끼리를 묘사한 글인데요. 아마 이 코끼리는 나라에서 정식으로 들여온 게 아닌 중국이나 아랍의 상인들과 거래를 하다 상인이 데리고 왔던 코끼리가 탈출을 해 한반도에 살게 된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코끼리라는 동물이 들어오게 된 것은 태종 11년 때 일입니다. 조선 왕조 실록 중 태종실록 21권에 따르면 일본 국왕 원희지가 사자를 보내 코끼리를 바쳤으니 코끼리는 우리나라에 일찍이 없던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즉 코끼리라는 동물이 정식으로 들어온 것은 이때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낯선 조선 땅을 밟게 된 코끼리는 결코 순탄하지 않은 생을 살게 됩니다. 순탄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 코끼리의 난폭함과 끝을 모르는 식성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먹을 것이 풍부하던 때가 아닌 그 시대에 코끼리는 한 번 식사를 할 때 콩을 4에서 5두를 먹었다고 기록했는데요. 1두는 18리터, 계산해보면 5두는 약 90리터에 달하는 양입니다. 이 양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먹던 우유가 200ml인 것을 감안한다면 우유 450개, 2리터 생수통에 콩을 꽉 채운다고 하면 45통이나 되는 엄청난 양을 날마다 먹어치웠습니다. 또 코끼리는 식성만큼이나 매우 난폭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일본의 왕이 코끼리를 선물했다는 말을 듣고 공조전서 이유가 구경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유는 코끼리의 모습을 보자마자 너무 못생겼다며 침을 뱉고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코끼리가 이에 분노해 이유를 밟아 죽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앞서 말했듯 공조전서라는 직책, 지금으로 치면 장관이나 차관급 되는 매우 높은 인사였습니다. 계급과 직급을 중요시하던 당시 사회에서 이유를 밟아 죽인 코끼리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며 유생들이 들고 일어선 사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국왕이 보내준 코끼리를 사형에 처한다면 외교적 문제로 일이 크게 번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태종은 코끼리를 유배 보내기로 합니다. 그렇게 조선의 코끼리는 전례 없던 유배길에 오르게 됩니다. 첫 번째 행선지는 전라남도의 해도라는 작은 섬이었습니다. 코끼리는 전라남도의 작은 섬인 해도와 장도라는 섬에 왔다 갔다 하며 유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섬에서 방목을 했던 코끼리는 유배를 가서 본인의 죄를 뉘우쳤는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매일매일 식음을 전폐하고 사람을 보면 날마다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듣고 코끼리를 가엾게 여긴 태종이 다시 육지로 코끼리를 들였는데 여지없이 코끼리는 가는 곳마다 식량을 털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때문에 누구든 코끼리를 부담하기 싫어했고 전라도의 관찰사가 코끼리가 너무 많이 먹어 순번 사육을 해야 한다고 상소를 올리게 되는데 이후부터 코끼리를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가 순번을 정해 돌아가며 사육을 했다고 합니다. 코끼리의 식성이 정말 어마무시했었던 것 같네요. 태종 때부터 조선에 산 코끼리는 태종의 다음 임금인 세종 때도 실록에 여러 기록을 뿜뿜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알립니다. 세종실록에 보면 코끼리가 1년에 먹어치우는 쌀이 48섬, 콩이 24섬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무게로 환산해보면 쌀은 약 7000kg, 콩은 약 3500kg에 달하니 코끼리 사육은 그야말로 재앙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충청도 공주에 있을 때 또 한 번 사고를 치게 되는데 코끼리가 사육을 담당하던 종을 밟아 죽이니 코끼리에 대한 원성은 하늘을 뚫고 나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종을 밟아 죽인 기록을 마지막으로 코끼리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추측에 의하면 아까 말했던 외교상의 문제로 코끼리를 사형하지 않고 또 죄를 면책해줬을 것이며 때문에 코끼리는 죽을 때까지 이곳저곳 유랑하면서 배불리 먹고 자고 하며 생을 마무리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코끼리는 사람을 잘 공격하지 않은 순한 동물인데 조선에 온 코끼리는 왜 사람을 2명이나 밟아 죽인 것일까요? 이에 대한 해답은 코끼리의 호르몬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코끼리는 발정기,
즉 짝짓기를 할 때 머스트라는 분비물을 내뿜는다고 합니다. 이때 녀석이 얼마나 공격적인지 평소보다 60배나 공격적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하필 그럴 때 누군가가 옆에 왔다 갔다 하면서 침도 뱉고 하니 공격적인 코끼리는 참지 않고 사람을 밟아 죽인 것이죠. 사실 이 머스트라는 것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진 것은 없는데 발전기 외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러한 증상을 보인다고 하니 낯선 땅에서 낯선 먹이를 먹고 낯선 환경에서 살다 보니 어쩌면 코끼리의 공격적인 행동이 스트레스로 인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마 코끼리 입장에서 본다면 중동, 동남아시아, 인도 중 어디에서 태어난 코끼리가 가족도 친구도 없이 일본으로 갔다가 또 조선으로 보내져 많이 먹는다고 못생겼다고 구박도 당하고 여간 힘들고 외로운 삶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정식으로 처음 기록된 조선의 코끼리. 과연 조선이란 나라에 살던 코끼리는 자신이 행복한 삶을 누리다 하늘나라로 갔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